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결혼에 크게 대인 적이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전 결혼을 실패하고 부모님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에게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을 만나봐라. 평생 혼자는 외롭다. 뭐 그런 말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었지요. 그렇게 비혼으로 살게 된 지 5년째이네요. 부모님께서는 저희 결혼이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끝이 났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니 이혼이 아니라 파혼일 뿐이라며 제게 계속 새로운 인연을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귀한 딸이 그런 일을 경험하고 평생 짝도 없이 살아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먹먹하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전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와 그 사람은 사내 커플로 3년여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여느 커플들과 같은 보통의 커플이었고 시부모님들 역시 평범했습니다. 연애를 하면서 서로의 집을 왕래하거나 인사를 드리지 않았었기에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상대의 집에 가본 게 처음으로 부모님과 가족을 뵙는 제일 처음이었습니다. 양가에선 저의 결혼을 모두 허락해 주셨고 자연스럽게 다음 순서인 상견례로 이어졌습니다. 상견례에서는 대부분이 그렇듯 각자 집안의 생각을 이야기하며 결혼에 대해 상의하고 조율해 갔지요. 시어머니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저희가 몇 년 전에 아들 결혼할 거 생각해서 미리 아파트를 하나 마련해 두었어요. 그러니 아이들은 그곳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십니다. 집에 대해선 그 사람에게 들은 적이 없었고 저희 둘이 있는 데를 끌어모아 전세를 시작하려고 했던지라 그 말씀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결혼 전 저희는 신혼집에 넣을 가정 가구며 커튼 등을 맞추기 위해 한 번쯤은 실측을 해야 했고 그랬기에 당시 전세를 주고 있던 신혼집 아파트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도 평형대나 구조는 쉽게 찾아볼 수 있기에 미리 찾아보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아파트 구경을 갔어요. 저희 회사와도 30분 거리이고 공원도 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40평대이다 보니 둘이 살기엔 좀 넓은 감이 있지만 아이들을 낳고 오래오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집이 크다 보니 안방, 서재, 드레스룸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팬트리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살고 있던 사람의 이사 일정을 우리 결혼식에 딱 맞추기 쉽지 않아 결혼 후 10일 뒤에 신혼집에 들어가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따져보자면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이틀 뒤에 이사를 가게 되는 것이었지요. 저희는 결혼을 했지만 신혼집 입주일 때문에 각자의 부모님 댁에서 이틀을 더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사 하루 전 시부모님께서 부르시기에 시댁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절 보자마자 대뜸 "얘, 너는 짐 다 쌌니? 아유, 다름이 아니고 이사 갈 집 말이다. 거기에 우리도 같이 들어갈 생각이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싶고 너무 황당해서 상황 파악이 바로 안 돼요. 눈만 꿈뻑꿈뻑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 남편 얼굴만 번갈아 가면서 봤습니다. 그게 말이다. 아우, 진작에 말을 했어야 했는데 어찌저찌 미루다 보니 여태 말을 못했지 뭐냐. 처음에 우리가 그 집 마련했을 때 우리 아들 결혼시키면 합가해서 같이 살 생각으로 큰 평수를 해둔 거거든. 그러면 상견례에서 그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려고 하셨을 때부터 합가하실 생각이셨다는 건가요? 그랬어. 그런데 다 이야기하자니 우리 아들이 너도 사돈들도 반대할 것 같다고 하면서 직접 이야기한다고 뭐 기다리라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뭐 쉬운 말은 아니잖니. 그렇다 보니 우리 아들이 언제 이야기하나 하고 적당한 시기를 보고 있다가 아직 말을 못했나 보더라고. 당장 내일이 이사인데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저는 그 사람을 말없이 쳐다보았고 그 사람은 결혼 전에 저에게 학과에 대해 살짝 물었을 때 제가 그건 어렵겠다며 길길이 날뛰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말을 못했다는 어이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어머, 길길이 날뛰었다고? 예. 그게 뭐 날뛸 일이니? 이제 네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도 했겠다.
우리가 네 남편 부모면 네 부모이기도 한 거야. 네가 우리를 봐와서 알겠지만 우리 그렇게 별난 시부모도 아닌데. 그게 길길이 날뛸 일은 아니잖니. 솔직히 좀 많이 서운하고 언짢구나. 어머니, 그러면 저희가 결혼을 했으니 저희 부모님도 이 사람의 부모님이기도 한 건데 이 사람은 저희 부모님이랑 편하게 살 수 있대요? 어머님의 논리라면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전 이 문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는 며느리고 우리 아들은 사위가 되는 건데 어떻게 그 입장이 같겠니? 전 같다고 생각해요. 같이 살아야만 한다고 하신다면 전 이 사람이랑 저희 부모님 댁에서 먼저 합가를 해서 이 사람에게 합가의 장단점을 먼저 알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전혀 합의되지 않은 이 상황을 제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이 분위기가 이해가 안 되어서요. 그냥 제가 수긍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쩌니? 지금 이 집도 내일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되어 있어. 우리는 어차피 나갈 수밖에 없다고. 아들, 엄마가 진작에 쟤 불러서 이야기한다니까. 직접 이야기한다고 해놓고 여태 말을 안 해서 이 사단을 내고마니? 이게 뭐야? 같이 살기 싫은 티 팍팍 내는 며느리 앞에서 내가 집도 해주고 다 해주었는데 꼭 얹혀 사는 것 같잖아. 내가 꼭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는 것 같아서 기분 나빠. 이 상황이 대체 뭐니? 어머님은 잔뜩 언짢으셔서는 그 사람에게까지 한 소리를 하고야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면서 세아가, 우리는 이제 가족이야. 이게 뭐 그리 얼굴 붉힐 일이니? 우리 5 식구 오손도손 살면 얼마나 좋아. 난 상상만 해도 행복하다. 그리고 나중에 너희 아이 태어나봐. 진짜 애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상상 그 이상이거든?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살면 애도 돌아가면서 봐주고 얼마나 좋니? 넌 회사 다니고 싶으면 계속 다녀도 돼. 육아도 살림도 다 내가 해줄 테니 그런 걱정은 마. 라고 하십니다. 시부모님과의 합가도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는데 5 식구라고요? 시동생도 같이 살자는 건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해야 할 집에 퇴근하고 가면 소파에 앉아있는 시아버지와 시동생, 그리고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 시어머니라.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돋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렇게 지금은 머리가 복잡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고 시댁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전 친정으로 갔고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도 저와 마찬가지로 황당해 하시며 이게 무슨 경우냐며 당장 그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내 저희 집에 온 그 사람은 고개를 푹 숙이고 들어와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차라리 이러고 저러고 뻔뻔하게 말이라도 하던가. 진짜 이런 사람을 내가 믿으며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희 부모님에게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늘어놓습니다. 다른 말도 없이 그냥 죄송하다고만 계속 하더라고요. 정말 신뢰라곤 1도 없고 내가 앞으로 이 사람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장 어떤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전 절대 합가는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댁도 전세로 나간 마당에 어떤 묘안이 있을까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둘이 이야기가 되기로는 우선 시댁이 당장 이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니 짐을 빼서 신혼집으로 하려던 아파트로 이사를 가기로 하고 저희는 다시 전세로 신혼집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한 달이 걸리든 석 달이 걸리든 우리만의 신혼집에 들어가게 될 때까진 각자 집에서 떨어져 지내기로 했고요. 그 사람은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의 난리는 일단락이 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간 지 1시간이 간 넘긴 시간 어머님께서 저희 엄마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돈이 시켰습니까? 집을 다시 구한다니요? 우린 이제 돈 없습니다. 목 좋은 곳에 40평대 아파트를 마련해 줬더니 뭐라고요? 우리랑 같이 살기 싫어서 다른 집을 구한다니요? 아니 어쩐다고 딸자식 교육을 그렇게 시키십니까? 시부모도 부모이니 잘 모시고 살려고 하지는 못할 망정 집을 다시 구하라고요?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이보세요. 저희야말로 서운하네요. 미리 말씀도 없이 이사 하루 이틀 앞두고 대뜸 같이 모시고 살려고 하면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선 당연히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 아닐까요?
저희가 아무리 말린들 내 딸이 그냥 같이 살겠다면 또 모르죠. 어쩌겠어요? 속상하지만 그 길을 가겠다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싫다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그냥 들어가서 같이 살려고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애들 전세는 저희가 보태줘도 됩니다. 우리가 뭐 돈 없어서 집 못해주는 것도 아니고 전세 구해줄 정도의 현금은 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결혼하던 그 시대에도 분가의 가정을 이룬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애들을 끼고 살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문제는 저희가 전세집 구해주는 걸로 일단락 낼 테니 더 말씀은 마세요. 솔직히 맘 같아선 더 할 말이 많지만 좋은 일 치르고 언성 높이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아니, 왜 사돈이 그런 결정을 내리십니까? 아니요, 안 됩니다. 전 같이 살 거예요. 그리고 제 오랜 수건이었고 꿈이었습니다. 전 우리 아들 결혼하면 아들 며느리랑 같이 살기 위해서 그 집을 마련한 거예요. 뭐 나중에 저희들 돈 모아서 집 사서 나간다고 하면 할 말 없지만 전 아이들이 저희들 능력으로 분가하기 전까진 살림도 좀 가르칠 겸 끼고 살아야겠습니다. 이제 며느리도 우리 집 사람이 됐으니 우리 집 분위기도 익혀야 하고 제가 옆에서 끼고 가르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요즘 애들 어떻습니까? 둘이 살라고 하면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빨래도 빨래방 가서 대충 돌려오고 집도 엉망일 거고 아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옛날부터 왜 다들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가서 살았겠습니까? 다 그 집 가풍 익히고 시어머니한테 음식 배우고 그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게 진정한 어른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요. 분가는 안 되겠다. 뭐, 이 말씀이신 거죠? 이제야 알아들으셨나 보네요. 네, 안 됩니다. 그러면 김서방 저희 집으로 보내세요. 우리 아들을요? 왜요? 또 잡으시려고요? 아니요. 귀한 사유를 왜 잡습니까? 저희도 부모인데 저희랑 먼저 합가해서 지내고 그리고 사돈댁으로 우리 딸을 보내도록 할게요. 애들 이제 결혼했으니 못해도 40년은 결혼생활 한다 치면 10년만 우리랑 같이 살고 나머지 30년은 사돈댁이 데리고 사세요. 반반도 안 바랍니다. 딱 이 정도만 바라니 이건 들어주실 수 있죠? 아니, 우리 아들이 뭐 대릴 사유를 장가갔습니까? 왜 사돈댁을 들어가 삽니까? 요즘 시대에 이랬든 저랬든 둘이 살 방 한 칸 못 구해서 시댁에 들어가서 사는데 뭘 잘했다고 그러십니까? 대릴 사위 취급도 감지덕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방 한 칸을 못 구한 게 아니라 학가를 하기 위해서 됐어요. 그만 말씀하세요. 제 입장에서 방 한 칸도 구할 능력 없는 녀석이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우리 딸을 고난의 길로 끌어들이는 것 같아서 아주 고가워 보입니다. 당장이라도 수화기 너머로 어머님이 튀어나올 것 같은 목소리를 높이던 어머님이었는데 엄마의 말에 급격히 말수가 적어지더니 이내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니고 그 사람이고 정말 정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계속해서 그 집에서 2년만 살고 분가를 하자고 아니면 2년만 살고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하며 저와 저희 부모님의 마음을 풀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 말에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그 사람이랑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다음날 시댁은 그 집으로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전 이사하는 날 그 집에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지요. 대신 파혼을 하자고 통보했습니다. 이삿날 들어가기로 했던 가정 가구들도 모두 스탑을 시키느라 아침부터 정말 바빴었네요. 그 사람도 그 어머니도 계속해서 연락을 해 오더군요. 가전 가구가 왜 안 오냐고요. 그래서 다 취소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도 유지할 게 아닌데 계약금을 버린다 해도 취소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선 가전 가구가 오래돼서 다 버리고 왔는데 배달 올 것들을 다 취소하면 어떡하냐고 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일들은 다 내 알바가 아니니 그만 말씀하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 사람과 그쪽 부모님이 저희 집으로 쫓아오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 사람들은 결국 제가 이혼 아닌 이혼을 한 걸 다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도 오고 했거든요. 나중에 이 이야기를 들은 친척들과 친구들은 다행이라고
혼인신고 전에 파토낸 게 천만다행이라고 합니다. 파혼 후에도 저는 회사를 꿋꿋하게 다녔습니다. 솔직히 힘들었었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하지만 제가 애정을 쏟은 회사이기도 했고 하고 있던 프로젝트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기에 그 사람으로 인해 나의 일상이 무너지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파혼 한 달도 안 되어서 사직을 하더군요. 저의 결혼을 모두 알고 있는 회사에 그렇게 다니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팀과 그 사람의 팀의 팀원들 및 부서질 사람들 대부분이 저희의 결혼식에 참석하였었으니까요. 이후 저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쉬고 있습니다. 이직을 할까도 생각했지만 그때의 제게 필요한 건 휴식이었어요. 내 마음을 살피고 지금까지의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로 인해서 상처받으셨을 저희 부모님도 살펴드려야 했습니다. 그렇게 전 1년간의 진한 휴식을 취하고 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활기차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 일이 벌써 5년 전입니다. 아직 전 결혼 생각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내어 조금 고민이 되는 날들입니다. 결혼이라는 거 살짝이긴 하지만 경험해본 입장에서 아직 확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 무조건 한쪽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바라보며 앞으로의 내 삶을 설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